가짜 남편인 척 해주면 살해금을 주겠다. 유메리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네네. 김우주는 고개를 기울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엔 묘한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그러자 메리는 손을 허리에 얹고 말했다. 사기꾼한테까지 인정을 베풀 만큼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녀의 눈은 분노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우주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럼 왜 날 불렀어요? 잠시 침묵. 메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이 못 오면 당연히 취소죠. 재추첨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다. 우주는 팔짱을 끼고 물었다. 그래서 그 남편 역할을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냥 하루만. 같이 가주면 돼요. 그 순간 우주의 표정이 굳어졌다. 안 돼? 뭐요? 아니, 당신이 나한테 지금 한 대만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런 일은. 회의해보고 연락 주겠대요. 메리가 말을 끊으며 소리쳤다. 실패하면 팀장 반납하기로 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전세 사기당해서 다 날렸어요. 그런데 50억 원짜리 집이 당첨됐어요. 아니, 남편만 딱 같이 가주면 되는데. 우주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믿기지 않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당첨? 그래서 이 난리를 계속 쳤구먼. 그가 낮게 웃자 메리는 이를 꽉 깨물었다. 지금 유메리 씨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다. 위험하다고요? 메리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절망이 섞여 있었다. 난 이미 인생의 바닥 찍었어요. 더 떨어질 곳도 없어요. 메리야. 나야 잘 지냈어? 지금 서울이야. 낯익은 목소리. 휴대폰 화면에는 전기무주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저도 이 타운하우스 주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메리가 돌아봤을 때 이미 그는 그곳에 서 있었다. 그 웃음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저기요? 저 집이요? 백상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롯데백화점 홍보 담당인 그는 서류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남편분은 어디 계신가요? 메리의 손이 굳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김우주가 들어섰다. 남편분입니다. 메리가 낮게 중얼거렸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우주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고 메리는 그 옆에서 미묘하게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부부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장난기와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진짜 부부 같은데요? 기자가 묻자 메리가 움찔했다. 우주는 대신 웃으며 말했다. 저희는 늘 티격태격해요. 뭐 사랑 싸움 같은 거죠. 기자들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의심이 있었다. 백상현은 그들을 지켜보며 속삭였다. 저 부부. 뭔가 냄새가 나는데. 그날 밤 메리는 창가에 서 있었다. 같이 가주면 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주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리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럼 내 인생은요? 이미 박살났는데 뭘 더 돌이켜요? 그녀의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렸다. 거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롯데백화점 웨딩 페스티벌의 대무대.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린다. 올해의 최고 행운 부부 유메리 씨, 김우주 씨. 우주는 살짝 굳은 표정으로 메리를 바라봤다. 이거 진짜로 나가야 돼요? 이제 와서 빠질 수 없어요. 메리의 손이 그의 팔을 꼭 붙잡았다. 웃어요. 제발이요. 우주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이런 거 정말 못하겠는데요. 그럼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연습? 위장 결혼 생활. 첫 무대. 두 사람은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듯 터졌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다정하게 말했다. 두 분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메리가 얼어붙었다. 우주가 대신 웃으며 말했다. 며칠 전까진 싸우고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결혼도 사랑도 싸움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우주는 능청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메리를 향해 있었다.
그 순간 무대 뒤에서 백상현이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지켜봤다. 이 부부 냄새가 나. 서류는 완벽했지만 표정이 어색해. 진짜 신혼이라면 저런 거리감이 있을 리 없지. 그는 조용히 직원에게 속삭였다. 그 집 주소 확인해. 그리고 남편 출입 기록 다 뽑아와. 행사가 끝난 후 타운하우스로 돌아온 메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진짜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우주는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연기 꽤 잘하시던데요. 그쪽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메리는 냉장고 문을 열어 소주를 꺼내며 말했다. 명예 이전까지 90일.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우주는 피식 웃었다. 3개월짜리 부부라 신박하네요. 신박하든 말든 내 인생이 걸렸어요. 그래서 날 낚은 거군요. 전세 사기 맞고 신혼집 날리고 그러다 가짜 남편 계약이라. 그쪽이 싫으면 지금 나가요. 싫다고 한 적 없어요. 우주는 잠시 멈춰서 메리를 바라봤다. 근데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인데 당신 눈엔 후회가 없을까? 메리는 조용히 술잔을 비우며 말했다. 후회할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보때 백화점 위장 신혼 스캔들 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메리는 신문을 들고 소리쳤다. 이게 뭐예요? 우주는 담담하게 신문을 받았다. 누군가 일부러 흘렸네요. 기자가 우리 행적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쩌죠? 숨을 수밖에. 어디에요? 같이 가요. 그들은 급히 집을 나섰다. 우주의 검은 SUV가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뒤이어 백상현의 검은 차량이 천천히 그들을 미행했다. 도망칠수록 꼬리가 보이지. 그의 입꼬리가 올랐다. 밤이 내렸다. 두 사람은 한강 근처 허름한 모텔에 숨어 있었다. 이게 최선이에요? 다른 선택 없어요. 지금 백화점 조사팀이 우리 집까지 들이닥쳤대요. 메리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우리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아직 아니에요. 그럼 어디까지가 아직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을 하기 전까지. 그 말에 메리는 눈을 돌렸다. 거짓말? 네. 내가 진짜로 당신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계약이 아니겠죠. 메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묘한 떨림이 번져 있었다. 그 시각 백상현은 경찰서 앞에서 기자에게 말했다. 내일이면 끝이에요. 저 부부는 신혼이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그의 손엔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기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이걸 공개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요. 큰일이요? 상현은 피식 웃었다. 이 세상엔 큰일을 겪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다음 날 새벽, 메리는 우주가 잠든 사이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다. 멀리서 백상현의 차가 서 있는 게 보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어두운 모텔방. 새벽 3시 창문 밖으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스쳐 지나간다. 유메리는 숨을 죽이며 우주를 바라봤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메리는 속삭였다. 김우주 씨, 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두려워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가짜 남편이라도 이젠 진짜처럼 느껴져요. 이게 사랑이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아침이 밝았다. 우주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백상현이 언론에 또 뭘 흘렸네요. 명순당 4세 김우주 이혼녀와 위장결혼 의혹.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메리는 신문을 뺏어들며 외쳤다. 이 사람 진짜 왜 이래요? 왜냐면 그 집이 50억짜리니까요. 그게 뭐요? 사람 인생을 망칠 권리가 있어요? 없죠. 근데 돈 앞에서는 그런 거 다 사라집니다. 우주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명순당 본사 회의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화면으로 향했다. 명순당 4세 위장 결혼 논란. 오선의 차장은 수군거렸다. 그 여자가 그 여자래요? 그 전세 사기당했다는 유메리. 한원석 과장은 팔짱을 끼며 중얼거렸다. 이래서 회사 사람끼리 엮이는 거 아니야. 차세정은 휴대폰을 들고 몰래 SNS에 올렸다. 해시태그 명순당, 해시태그 신혼 스캔들, 해시태그 가짜 남편, 해시태그 실화냐. 같은 시각 보태백화점 회장실.
백상현은 이성우 대표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명순당이 이미지 타격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백화점 입점 계약도 날아갑니다. 그러면 우린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명분이 생기죠. 이성우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럼 그 명분 누가 만들어줍니까? 제가요. 이미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위장 혼인으로 부정 당첨된 신혼부부가 있다고. 하. 백상현, 너 진짜 무섭다. 세상은 착한 사람 편이 아니니까요. 타운하우스. 두 사람은 백상현의 소환 통보서를 들고 앉아 있었다. 메리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이제 어쩌죠? 가요. 어디요? 경찰서요. 도망칠수록 더 꼬이니까.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침착해요? 난 이미 이런 일에 익숙하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우주는 잠시 시선을 떨궜다. 8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도 모두가 날 의심했어요. 내가 차를 잡아당겼다고, 내가 울어서 운전이 흔들렸다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날 이후로 난 늘 죄인처럼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무섭지 않아요. 메리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당신 생각보다 더 아프네요. 당신도요. 그날 밤 전기무주가 돌아왔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중얼거렸다. 메리야, 아직도 날 잊지 못했지? 이젠 내가 내게 와야 해. 그의 눈빛은 이성보다 광기에 가까웠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백상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무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고요? 그 여자는 제 여자니까요. 백상현은 미소 지었다. 좋아요. 서로 필요한 걸 얻죠. 다음 날 메리와 우주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형사가 물었다. 두 분 혼인신고 후 이혼 접수는 아직 안 됐죠? 메리가 대답하려는 순간 우주가 먼저 말했다. 네.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럼 이건 위장 혼인이 아니네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USB가 재생됐다. 그 안에는 둘이 계약서를 쓰는 영상이 있었다. 메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우주는 눈을 치켜떴다. 어디서 난 영상이에요? 롯데백화점 측 관계자가 제보했습니다. 메리는 손을 떨며 속삭였다. 백상현, 그 인간이야. 사무실을 나와 비에 젖은 길 위를 걷는 두 사람. 메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이젠 끝났어요. 다 들켰어요. 아직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담담해요? 당신이 포기하면 이 모든 게 진짜 사기가 돼요. 그의 말에 메리는 멈춰섰다.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왜 나 도와요? 당신이 날 믿었으니까. 그 순간 빗줄기 사이로 번개가 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입을 맞췄다. 한순간 가짜였던 신혼이 진짜로 변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멀리서 한 남자가 보고 있었다. 전기무주의 눈빛이 번뜩였다. 좋아. 이제 진짜 전쟁이야. 밤비가 내렸다. 서울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는 가운데 한강대교 아래로 검은 차량 한 대가 멈췄다. 차 안에서 백상현은 전 기무주를 바라봤다. 좋아요. 계획대로 움직이죠. 그 여자는 당신 미끼입니다. 내가 그 남자 기무주를 끝장낼 테니까. 전우주의 눈이 번쩍였다. 그 남자는 내 그림자예요. 내 이름을 가져간 놈, 내 여자까지 뺏은 놈. 백상현은 웃었다. 그러면 서로 목적이 같네요. 그의 손끝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내가 무너뜨리고 싶은 건 사람이고 당신이 부수고 싶은 건 감정이겠죠. 그 시각 타운하우스. 메리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이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꾸 불안하지? 그녀의 손에는 고필련 회장이 준 작은 봉투가 있었다. 믿음이 사랑보다 강하다는 걸 잊지 말거라. 봉투 속엔 오래된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지?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우주가 들어왔다. 젖은 머리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또 기자들이 집 앞까지 왔어요. 이제 우리 어떡하죠? 숨지 말아요. 그럼요. 싸워요. 싸워요? 이젠 피하지 말자고요. 메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난 이런 싸움 지겹게 많이 해봤어요. 결혼할 때도 이혼할 때도 인생 내내 싸웠어요.
이젠 그냥 누가 나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우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오늘부터 내가 지켜줄게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멎었다. 메리는 눈을 피했다. 그거 계약 위반이에요. 알아요. 그럼 왜 그래요? 그냥 이젠 당신 없인 안 되니까. 메리는 눈을 감았다. 사랑은 거짓말보다 잔인해요. 다음 날 백상현은 기자회견장을 열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의 투명성을 위해 한 가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롯데백화점 경품 부정 수령 사건의 당사자는 명순당 김우주 팀장과 유메리 대표입니다. 순식간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외쳤다. 증거 있습니까? 네. 직접 보시죠. 그가 USB를 꽂자 화면에는 두 사람의 계약 장면이 떠올랐다. 메리와 우주는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굳어 있었다. 메리가 입술을 떨며 말했다. 끝났어요. 이번엔 진짜 끝이에요. 우주는 리모컨을 던져버렸다. 끝은 내가 정해요. 우주씨,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왜인 줄 알아요? 당신이 나한테 진짜였으니까. 근데 난 가짜였어요. 그럼 지금 이 눈물은요? 메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편 전 김우주는 기자회견장을 지켜보며 웃고 있었다. 완벽하네. 이제 세상은 그녀를 믿지 않겠지.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메리야, 난 여전히 널 걱정해. 그 남자 위험한 사람이야. 내가 널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엔 광기가 번졌다. 밤 비 내리는 도로. 메리는 혼자 걸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그때 우주가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다. 어디 가요? 이젠 나 때문에 당신까지 망하잖아요. 그래서 뭐요? 이제 나 버리겠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럼 끝까지 같이 가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난 이미 당신이랑 같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버텨요. 메리는 그를 바라봤다. 당신 진짜 바보예요. 네. 당신이 만든 바보. 그 시각 명순당 회장실. 고필련은 병상에 누워 주위 비서에게 말했다. 우주 그 아이를 믿어야 해. 사람들은 거짓을 믿지만 그 아이는 진실을 믿으니까. 그녀의 손이 떨렸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시면. 시간이 없어. 내가 떠나면 세상이 그 아이를 잡아먹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명순당 김우주, 유메리와 부정 혼인 의혹 해명 없다. 거리엔 비가 내리고 메리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다. 이 얼굴, 이 이름 다 잃어도 괜찮아요. 단 한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문이 열렸다. 우주가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진짜 신혼처럼 살아요. 우리 진짜로요? 응. 진짜로. 메리는 웃었지만 그 웃음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그들을 찍는 카메라 한 대. 백상현의 부하가 속삭였다. 상무님, 둘이 진짜 신혼처럼 살기 시작했는데요. 백상현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좋아. 이제 진짜로 무너질 일만 남았지. 새벽 폭우. 명순당 본관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다. 경영진 긴급회의. 백상현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명순당 부정 혼인 당사자 징계하라. 롯데백화점 계약 해지하라.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좋아요. 이제 우주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며 김우주가 들어섰다. 젖은 셔츠, 굳은 얼굴, 눈빛엔 두려움 대신 결의가 있었다. 끝나긴 아직 일러요. 그의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게 뭐야? 우주는 USB를 책상 위에 올렸다. 당신이 조작한 영상. 원본이 이거죠. 그게 어디서? 당신 직원이 실수로 제게 보냈습니다. 우주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당신은 롯데백화점을 지키려다 사람 하나를 망가뜨렸어요. 그게 나든 메리든 당신이든 결국 똑같아요. 백상현은 미소를 잃었다. 넌 모르지. 이 바닥은 그런 거야. 착한 놈은 죽어. 이게 세상이야. 아니요. 우주의 눈빛이 빛났다. 그건 당신 세상이고 난 이제 나만의 세상에서 살 겁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백상현은 절규했다. 저건 거짓말이야. 다 조작이라고.
그러나 화면에 뜬 건 그의 목소리였다. 그 여자는 당신 미끼입니다. 내가 김우주를 끝장낼 테니까. 순간 플래시와 비명, 경찰이 들이닥치고 백상현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끝났어, 상무님. 그의 부하가 속삭였다. 백상현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역시 착한 사람은 오래 못 살아. 타운하우스. 비가 멎은 오후. 메리는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다. 어디 가요? 우주의 목소리에 그녀는 멈췄다. 이제 계약도 끝났고 나 때문에 당신까지 고생했으니까요. 계약 끝났다고 나도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주는 다가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나는 진짜였어요. 처음엔 가짜였는데 언제부턴가 당신이 진짜가 됐어요. 근데 우린 시작부터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더 붙잡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랑은 실수로 시작해도 진심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메리는 눈을 감았다. 당신은 늘 나한테 바보같이 솔직했어요. 그게 내 장점이죠. 근데 그게 내 약점이기도 했어요. 그럼 같이 바보가 되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 천천히 웃었다. 오랜 폭풍이 지나간 자리, 햇살이 거실 창을 뚫고 들어왔다. 며칠 후, 고필련의 장례식. 모든 가족이 모였다. 장항구, 김미연, 응수까지. 묘비 앞에서 우주는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사랑이 두려운 건지. 메리는 그의 옆에 섰다. 회장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열쇠, 그거 뭐였어요? 우주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명순당 창고 열쇠였어요. 그 안엔 할머니가 쓴 편지가 있었죠. 뭐라고요?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라도 진심으로 지키면 그게 사랑이다. 메리는 눈을 감았다. 참 그분다운 말씀이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 거예요. 이젠 가짜 말고 진짜로.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쌌다. 몇 달 후, 명순당 신제품 발표회. 무대 위엔 김우주 그리고 유메리 대표. 기자들이 묻는다. 두 분은 이제 어떤 관계신가요? 우주는 웃었다. 이젠 진짜 신혼입니다. 메리가 놀라서 쳐다봤다. 뭐예요 그 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이번엔 계약서 말고 청첩장으로요. 순간 플래시가 쏟아졌고 사람들은 환호했다. 메리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이 사람 인터뷰 중독이에요. 원래 T형이라서요. 또라이. 근데 당신 또라이 좋아하잖아요. 그녀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요. 이번엔 내가 먼저 미쳤어요. 카메라가 멀어지며 장면은 천천히 타운하우스를 비춘다. 창문에는 메리 우주 이름이 걸린 작은 명패. 바람이 불고 하얀 커튼이 흩날린다.